자,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258편입니다. 오늘도 다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좋던데 혹시 밖에 좀 돌아다니시나요? 저는 많이 걷죠. 한국이 봄이 짧기 때문에 이럴 때 좀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어디를 좀 돌아다니시나요, 주말에? 주말에요? 제가 많이 다니는 동네는 주로 이태원 이쪽이고 약속을 잡으면 거의 그쪽에서 잡는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저희 동네에도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저는 이제 저 사는 곳 뒤쪽에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중랑천이 있어요. 중랑천. 네. 거기를 밤에 걸어 다니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도 좋고 그래서 거기를 자주 걸어 다니는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봄이 짧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짧지 않아. 제 어릴 때 이렇게 짧지 않았는데 더 짧아지고 있죠. 점점 짧아지고 있어서 곧 여름이 올 거니까 봄을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저희 유튜브가 580명 돌파하고 있고요. 매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사이드비에서 주말에 진행하고 있는 워크숍이 있죠. 제가 진행하고 있는 홀로 서는 만화 수업 7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빈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 사이드비 만화 사교클럽 지금 매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도 제28회 사이드비 만화 사교클럽 신청을 받고 있고 네. 또 이번 28회에는 이제 이재민 평론가님이 약간 MC 같은 거를 진행자를 맡아주셔서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테마방이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은 이제 그 한 작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방인데 네. 좀 얘기할 거리가 많은 작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민 평론가님과 다른 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니 방에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18분 신청했고요. 아직 더 받을 여력이 있으니까 링크 타고 많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달의 출판 만화 리뷰 코너입니다. 벌써 4월이 됐네요.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어, 1년에. 이달의 출판 만화는 한국만화가협회 산하 만화문화연구소와 알라딘이 함께 매달 신작 출판 만화를 선정해서 공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총 4편의 작품이 선정되었는데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달의 출판 만화 4월 선정된 작품 4작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빈님. 네, 일단 야마모토 사호 작가의 데스오와 요시에라는 작품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시와게 하루코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김소희 작가님의 먼지행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뱅태송의 시베리아의 숲에서라는 작품, 이렇게 4작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왠지 다빈님의 실뱅태송 빼놓고 다 읽었을 것 같은데? 저 아직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 안 읽었어요. 아, 진짜? 네. 저번에 읽을 것처럼 이렇게 바로 옆에 지금 있잖아. 네, 바로 옆에 있는데 네. 읽을 책이 많아요. 아직 못 읽었다. 아, 사서 가지고는 있는데 아직 못 네. 읽은 상황이다. 저는 시베리아의 숲에서랑 먼지행성 읽었거든요. 괜찮더라고요. 역시 그래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픽 노블이랑 좀 그래픽으로 먹여주는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작품인가요? 네, 그런 지점이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매번 그랬지만 이제 간략하게 예스24나 알라딘 이런 데 올라가 있는 출판사에서 쓰는 작품 소개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야마모토 사호 작가의 데스오와 요시에라는 작품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네. 기계 오타쿠이자 취미 부자, 낙천적인 마이웨이 스타일의 아빠 데스오, 가족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먼저 움직여 빠르게 해치우면서 걱정도 부지런한 엄마 요시에, 그리고 셋째 막내로 태어나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만화가 사호의 일상 만화. 어느새 30대 후반이 된 딸이지만 아직도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사호에게도 더 이상 젊지 않은 엄마와 아빠의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래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사오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시화기 하루코, 제가 아직 안 읽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이라는. 옆에 있다. 샀다. 일단 샀다는 게 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작품인데. 네. 간단히 요약을 또 드리자면 도쿄도 동구청에서 일하게 된 신입 공무원 유스틴의 에미루. 그녀는 복지사무소 생활과로 발령받아 생활보호 업무를 맡는다. 그것은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활비를 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하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일. 생각보다 험난한 업무 환경에 쉬이 적응하지 못하는 에미루는 사회인으로서 맡은 일을 무사히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작품입니다. 김소희 작가님의 먼지 행성. 태양계의 청정 유지를 위해 그들의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 먼지 행성. 이곳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딸을 잃은 나오와 떠돌이 상인 추리,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 리나와 고양이 로봇 까미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언젠가 자신들의 터전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앓은 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간다. 어느 날 리나는 까미와 함께 아주 먼 곳에서 밝게 빛나는 빛을 발견하고 호기심과 기대감을 안고 비밀스러운 모험을 시작한다. 빛을 따라 돌산을 오르던 리나는 그만 발을 헛디디지만 낡은 기록봇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한다. 기록봇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리나는 나오 추리와 함께 기록봇 안에 담겨있던 과거의 기록 영상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에 이들은 큰 충격을 받는다. 물건도 사람도 쉽게 버려지는 쓰레기 별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라는 소개 글입니다. 자, 실뱅태송의 시베리아의 숲에서입니다. 베스트셀러 여행 작가이자 저널리스트 실뱅태송은 마흔이 되기 전 깊은 숲속에서 운둔자로 살아보리라 결심했다. 그는 현실과 도시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바이카로스 근처 북쪽 삼나무 숲의 곧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6달을 보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30도로 떨어지고 여름에는 곰들이 어슬렁거리는 곳, 이따금 친구와 술 한잔 기울이고 싶으면 남쪽으로 한나절, 아니면 북쪽으로 5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곳. 태송은 완전한 고독과 야생에서의 생존에 직면하는 동안 자연의 아름다움과 깊은 내면의 평화를 경험한다. 실뱅태송의 독특한 운동 생활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단 4작품 모두 축하드리고요. 모두 뭐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라딘의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나와요. 이달의 출판 만화 검색하면 제일 위에 상단에 뜨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매달 3작품 혹은 4작품 이렇게 선정되는 작품들이 나오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개할 작품은 어떤 작품이죠, 다비님? 네, 오늘 저희는 김소희 작가님의 먼지행성이라는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셨죠? 보셨겠지? 네네.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둘 다, 그러니까 이해해줘야 돼. 뭐 스포츠, 야구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 또 선거여서 새벽까지 막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긴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PD님? 일단 저는 김소희 작가님 만화를 이번에 이 작품으로 처음 봤는데 재밌었어요. 일단 재밌게 봤고 되게 엄청 미래의 SF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만화를 보면서 이제 역시 잘 만든 SF는 SF 세계관을 차용을 해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현실을 돌아보게 해준다 라는 거를 좀 다시금 알려준 작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F적인 상상력을 엄청나게 발휘해서 그 SF 세계관을 뭐 잘 만들어서 그 세계관의 놀라움을 선사하는 그런 작품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아닌데 되게 작가한테 좀 고마웠던 지점이 뭐냐면 고마웠고 그것 때문에 좀 읽기 편했던 지점이 뭐냐면 지금 여기 그냥 딱 펼치자마자 느껴져요. 아, 우리 일상의 얘기구나.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지금 뭐 서울이든 경기든 어디 계속 출세 때 그 뭐지 그 지역구 이름을 말하게 되네. 어제 여기 여파로 어쨌든 이 주변에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 얘기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기보다 작품으로서 어떻게 승화를 시켜서 SF 작가님이 보여주고 싶은 SF로 좀 결합되어 있는 지점이 있어서 뭔가 작가님이 하고 싶은 의도, 이야기도 잘 드러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보는 우리도 마음이 좀 편하게 이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지점에서 저도 재밌게 본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저도 이야기나 세계관 자체가 막 엄청 새롭다. 약간 새로운 느낌의 SF다라기보다는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얘기예요. 익숙한 쪽에 가깝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디테일들이 좀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 이야기에서 버려진 행성하고 버려진 아이라는 두 축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시작을 할 때 그 쫙 보여주잖아요. 이 먼지 행성의 쓰레기가 얼마나 많고 여기에는 뭐 사람이 오지 않고 이런 거를 딱 보여주는데 그 버려진 행성은 이미 망가진 환경이라 가지고 주인공 가족들이 뭔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미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를 바꾸는 대신에 좀 이 쓰레기 더미에서 자기들한테 이제 오는 어떤 것들에서 연명할 방법을 찾으면서 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가족 안에 이 만화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리나라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버려졌던 아이예요. 그래서 사실상 인생을 이 먼지 행성의 쓰레기 더미들하고 같이 시작하면서 자라온 아이인데 이 먼지 행성 이외에 좀 다른 별이나 다른 환경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어릴 때 떨어졌어. 자꾸 막 어디 가보려고 하고 가족들이 너 다시는 우리 몰래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는데 자꾸 모험하려고 하고 그러는 아이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좀 어딘가에서 떠밀려 오거나 버려졌다는 비슷한 운명을 가진 이 가족 구성원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좀 더 많은 걸 보고 겪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리나라는 아이한테 좀 새로운 삶을 주고자 어떤 선택을 하는데 거기서 좀 자기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 되게 절망적인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 다음 가능성에 모든 걸 거는 모습이 좀 이 만화의 감동적인 지점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약간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걸었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일단 저는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어떤 세팅값 속에서 그들이 그 안에서 서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와 그리고 그 행복하게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 뭔가 본인들이 꿈꾸는 게 있어요. 보면은 이 별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별이냐면은 이제 처음에는 막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막 개발을 하겠다고 이 땅을 우리 부동산 개발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이렇게 막 개발을 하다가 뭔가 잘 안 됐는지 뭐 입지 조건이 안 맞았는지 이 행성이 그냥 버려지게 되어 개발이 중단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주에 있는 쓰레기들을 이쪽으로 갖다 주게 되면서 쓰레기들이 모이게 되고 그 쓰레기 캡슐들을 하나하나 까면서 그 안에서 뭔가 필요 없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쓰는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만약에 본인들이 이 환경에 납득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환경 속에서 적응을 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고 뭔가 대화할 수 있고 서로 행복을 나누고 교감할 수 있는 존재들만 있으면 이런 곳에서도 행복이 있다. 이런 곳에서의 행복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걸 좀 얘기를 해준다는 지점이 저는 보였고 두 번째는 희망을 걸었다기보다는 저는 두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두려웠겠죠. 밖으로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뭔가 더 어린 친구한테 희망을 주는 형식으로 발현된 거 아닌가. 뭐냐면 거기 나오는 두 사람은 이미 한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나오고 한 사람은 좀 러프하게 나오긴 하지만은 이미 나이가 있고 그리고 이미 경험할 수 있는 뭐 아픔, 상실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나도 그 되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눈물 정도 나는 정도의 경험치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자신들이 행복을 가진 공간에서 뭔가 벗어나서 딴 데로 간다? 라는 거는 결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이상. 그런 두려움이 저는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곁에 우리보다 어리고 이 행성에서 마치 태어난 것처럼 어릴 때부터 자라온 친구가 있어. 근데 그런 마치 나중에 이 우주선을 가지고 밖에 나가게 되는데 우리보다는 이 친구를 살리는 게 맞지 않겠나? 이 친구한테 더 뭔가 기회를 줘보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그 친구한테 기회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딱히 희망차 보이거나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개개인이 다다를 수 있는 데까지 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해본 적 없는 뭔가를 해볼 사람들, 해보고 싶어하는 리나였나요? 그 주인공한테 네. 무한한 가능성을 주는 그런 관점으로 전 얘기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에 보면서도 네. 약간 아이고 쟤 이제 어떡하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점이 있는 좀 작품이었어서 전 희망찼나? 라는 지점에서는 희망차다고는 안 했고 희망이 리나한테 투영이 되어 있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만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도 좀 읽을 수 있고 대한가족에 대한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고 뭐 그 아저씨 이름 뭐였죠? 딸을 잃은 아저씨? 그 아저씨가 어떤 상실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고 좀 나오? 네, 맞는 것 같아요. 나오, 추리, 리나, 까미 이렇게 살고. 네. 그리고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에 대한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현실하고 되게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키워드들이 만화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읽기에 좀 되게 좋은 만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약간 청소노동자 입장으로도 뭔가 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는 안 보이시나요? 저는 읽으면서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사람이 살게 되면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뭔가를 활동을 하게 되면 항상 쓰레기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를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를 죽여서 먹어야 되고 그러고 나면 배출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청소하고 치우고 해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걸 뭔가 서비스직으로 묶어서 우리가 위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하시는 일이 고되고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냄새 나는 일일 수도 있고 좀 고된 일이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언제부턴가 마치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서비스직을 맡겨놓은 나는 되게 깨끗하고 깔끔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을 하지 않거나 무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저는 우리 마음에 항상 피어나고 그게 또 이성에 의해서 짓눌러지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생각, 사고하는 로직이라는 게. 네. 그런 관점에서도 좀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여기에도 사람이 있어요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유가 이게 지금 설정이 쓰레기 행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우주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모이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분해하고 그러니까 워리가 했던 일을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구조대원도 안 보내주고 보급품 날라다 주는 사람만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나중에 뭐 이슈가 생긴 다음에 나타나지 않아. 연락이 끊기죠. 예. 그런 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감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 다닐 때 네. 아침에 이제 갑자기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일이었냐면 뭔가 마감한다고 3주인가 4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내가 집을 못 치운 상황이었어. 네. 근데 아침에는 회사 나가고 저녁에는 밤에 일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어쨌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거야.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향기롭고 그 옆에 그 대기업들 보면 화장실 다 옆에 약간 좀 벽돌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타일 네, 같은 타일. 걸로. 그 타일 하나하나도 너무 깨끗한 느낌이고 거기 막 내가 뽀득뽀득 하면서 손을 막 대고 막 그러는 순간을 발견하면서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와, 우리 집보다 깨끗하다. 그 생각을 하고 나와서 이제 사무실까지 가는 복도를 지나가는데도 가만히 보니까 복도가 너무 깨끗한 거야. 깨끗하죠. 우리 집보다 훨씬 깨끗해. 그래서 와, 여기 누워서 잘하면 차라리 잘 수 있겠는데 온도만 그거 되면은 할 정도로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고 와, 깨끗하다 이 생각만 하고 딱 들어가는데 이제 청소해 주시는 분이 이제 서로 인사하면서 그 문에서 사무실 문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들어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나는 저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저 사람은 항상 묵묵히 여기를 다 치우고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깨끗하고 깔끔하고 냄새나지 않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꼭 그거랑 정확하게 들어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기 싫은 일, 우리가 치워버리고 싶은 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생활했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그거를 치워주고 정리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감각적으로 인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 리얼리티한 상황을 딱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SF적으로 풀어가지고 그래도 그 보여준다는 지점에서는 작가님이 선택을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만화는 사실 보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 집중하냐에 따라 가지고 뭐 청소노동자의 이야기로 읽으신 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맞아요. 수 있고, 전 그게 딱 첫 생각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 버려진 존재들이 좀 가족을 맺고 가족처럼 살아가는 것에 되게 집중하면서 봤는데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리나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까미한테 여기 오기 이전의 기억이 남아있어서 되게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대사가 있었는데 이게 까미가 여기 오기 전에 되게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네, 그 기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까미가 리나를 되게 많이 따르는데 그런데도 나한테 마음을 열고 같이 지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서 그 장면이 사실 책을 덮었을 때 제일 먼저 다시 떠오른 장면 중에 하나였고 그 장면이 일단 까미라는 펫봇이죠. 펫봇 친구의 서사를 짤막하지만 되게 임팩트 있게 보여준 것도 좋았고 이 상처를 입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까미하고 그런 과거조차 없는 리나의 상황이 교차해서 지금 그 둘이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에 좀 더 힘을 실어준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좀 얘기를 해볼 요소인데 일러스트, 그러니까 김소희 작가님 일러스트 작가라는 게 아니고 이분은 분명한 만화도 하고 사파도 많이 하시고 진짜 작업 많이 하세요. 그 찾아보면은 그 알라딘이나 이런 데 검색해보면 김소희 이름으로 검색하면은 사파 그린 것부터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일러스트랑 만화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저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일러스트 작가 하시던 분들이 만화를 만들 때 그러니까 반대인 경우도 있죠. 만화를 하던 사람들이 일러스트를 할 때 좀 어려워하는 지점이 있고 일러스트를 그리시는 분들이 만화를 만들 때 좀 어려워하는 지점이 있는데 뭐냐면 일러스트는 일단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하되 그 한 장의 그림을 보면서 어떤 최소한의 정보 속에서 보는 독자라고 할까요? 보시는 분들이 무한한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떤 감정 상태고 저렇게 어땠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거고 그들은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상상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일러스트가 주는 지점이 있다면 만화는 작가가 정확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매 컷마다 의도를 가지고 독자가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 결론적으로 내가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에 골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서로 사마띠 아니하여 어려워하는 지점이 양쪽 다 있는 것 같은데 이 김소희 작가님이 그리신 이번 작품에서는 되게 펼친 페이지도 많이 나오고 컷들 하나하나만 봤을 때 뭔가 일러스트 혹은 사파적인 요소적인 그림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작가님이 만화적으로 내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어 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사파적 요소와 만화적 요소를 적절히 섞으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림은 사파적인데 이야기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몇 가지 키워드 안에서 도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도 꽤 매력적인 작품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좀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 작품이. 네, 그랬던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살짝 그림책 같다라고 느껴지는 지점도 좀 있고, 맞아요. 그림이 사실은 이 세계관이 사실은 되게 암담한 세계관이기 때문에 좀 맞죠. 우중충하다? 어두운 느낌의 그림들이 많은데 그게 이야기랑 되게 잘 붙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처음에 저는 책을 다 읽었을 때는 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성인수 작가님께 분량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은 이제 이 세 가족은 리나한테 희망을 걸어서 어떤 선택을 했지만 사실 그 선택이 리나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절망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결론이? 네, 리나한테는 되게 절망스럽고 이 모든 거를 일단 다 잃었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새로 좀 삶을 시작해야 하는 리나가 안쓰럽기도 했고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까 하고 궁금한 지점도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녹음을 해야 되니까 생각하고 조금 텍스트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좀 잘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좀 실납 같은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하는 시도가 좀 귀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게 중요하다 싶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김소희 작가님을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다른 작품들 이전에 작업하신 것들도 조금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게 그것 때문이었고 그리고 또 다음 작품을 만약에 내신다면은 지금은 사실은 살짝 이렇게 됐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물음표를 찍고 끝내신 느낌이라면 다음에는 좀 더 어떤 답을 들고 오실까 더 답이 명확해져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나 기대 같은 게 생기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지금 다시 보면은 이 결말에 되게 잘 납득할 것 같다. 이 분량이나 이 결말에 되게 깔끔하게 생각이 떨어질 것 같다 싶네요. 저도 스토리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은 조금 있어요. 그런 지점도 있고 앞으로 작품 만화 작업을 하실 때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작가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저 약간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작가님께요? 아니 PD님한테 PD님이 나오나 추리 같은 상황이면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에요? 네. 그러니까 어쩌다 굴러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나는 여기 쓰레기들을 잘 정리해서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가족은 아니지만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뭔가 패밀리가 있어. 그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에게 있었던 과거의 큰 상처, 아픔 같은 것들도 잊고 웃을 수 있는 시간들도 있어. 근데 어느 날 이 행성이 이제 갈 때까지 가서 이 행성이 더 이상 쓰레기조차도 오지 않고 우주에서 버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런데 낡은 우주선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모두가 타고 갈 수는 없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만약에 나오나 줄이면 저는 일단 제가 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나오처럼 나이가 많다라는 가정하라면 제가 타지는 않을 것 같고 젊으면 타시고? 젊으면 생각해봐야죠. 얼마나 젊느냐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나이를 먹었으면은 사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태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고 일단 지금으로서는 근데 이제 이 나오랑 추리는 말없이 태웠잖아요 리나를 근데 나라면 그렇게 말을 안 하고 태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 돈에 전혀 관심 없어요 하는 애가 가장 돈에 환장한 놈이라고. 네. 그런 말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제가 안 탈 것 같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면 또 내가 허겁지겁 먼저 타가지고 빨리 출발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나이가 젊던 늙었던 제가 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랄까, 그러니까 제가 뭐 삶에 애착이 없거나 그런 케이스는 아닌데 뭐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억울해라든지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라는 욕망은 그닥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되게 비관스러운 상황에 빠져서 라디오헤드나 음악이나 들으면서 계속 쓰레기 치우고 있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 라디오헤드 음악이 어딨어요. 못 듣죠. 하여튼 뭐 그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제가 타진 않을 것 같다. 다 같이 타고 나갈 수 있어라고 하면 당연히 타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요?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할 필요 없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어떤 것들로 살아가는가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항상 같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가족, 친구들이 있어야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혼자서 그냥 고독하게 가만히 있어도 그 외로움을 잘 견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비님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아까 얘기했던 작품 중에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이라는 게 제목이 있잖아요. 네. 생활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생활 사이클이라는 게? 그냥 넓은 의미의 생활인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름 제 삶의 사이클을 나름대로 잘 굴리고 생활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잘 굴러가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좀 그게 침범당하거나 좀 덜 굴러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상황이 되면은 저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나 어떻게 좀 사람이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거나 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 굴리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뭔가 막 거창한 목표가 있다, 이거보다는 생활을 잘 굴리는데 저는 좀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나. 저는 제가 생각하는 워라벨이라 그러나요? 워라벨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여유의 밸런스가 있거든요. 네. 약간 낭만뽕이 차 있는 약간의 여유스러운 그 밸런스가 있는데, 저는 그것만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그게 약간 연료 같은 거야. 그것만 좀 채워지면은 저는 웬만한 환경에서는 막 너무 뭐 극심한 추위가 있거나 너무 이게 살지 못할 환경이 아니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저는 대체적으로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지점에서는 뭐랄까, 사이클이라기보다는 저를 약간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타임들만 있으면, 회사원이 마치 옥상에서 담배 한 대 피고 내려오듯이 네. 그런 것들만 있으면 저는 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이 작품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과연 어느 환경에서 살 수 있나?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건가? 라는, 그리고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 아무리 평소에 착한 사람도 뭔가 다른 느낌으로 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끝이 약간 명료하지 않아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월에 이달의 출판 만화로 선정된 김소희 작가님의 먼지 행성 함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야, 매주 2편씩 올라오다가 갑자기 왜 1편씩 올라오지? 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겠는데, 네. 이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의적으로요? 네, 절대 뭔가 우리가 하기 싫어서 혹은 절대 우리가 바빠서 이러는 게 아니고, 네. 다비님은 매일 물어봐요. 뭐 할 건데요?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10월 달에 지금 크게 기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좀 맞물려서 이 만화클래식 300회랑 좀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큰 공개 방송이나 행사를 여러 번 할 여력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맞추고 있어요. 300회를 10월 말쯤에 맞추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평소에 하듯이 일주일에 한 편씩만 올리는 것도 괜찮겠다. 어쩔 땐 2편 올라가고 어쩔 땐 1편 올라가는데, 처음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1편은 그래도 꼭 올리겠다라고 해서 맞추고 있으니까요. 1편씩 올라간다고 또 뭐 너무 심드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오늘 녹음 2편 합니다. 하고 또 다비님은 이제 다른 방송 녹음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비님께서 따로 녹음하시는 거 그거 꼭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유튜브 단독 콘텐츠이기 때문에. 네, 유튜브 오리지널로, 그러니까 유튜브가 투자하고 사이드비가 만들면 좋겠다. 그럼 정말 좋겠다. 네, 어쨌든 사이드비 채널에서 유튜브 오리지널로 올라가는 작품 콘텐츠니까요. 꼭 유튜브, 저희 사이드비 유튜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네? 어제가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마치 어제가 일요일이고 오늘이 월요일일 것 같아서 야구가 없을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오늘도 야구를 오늘은 목요일이라서 야구가 있는 날이다. 자,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야구에 고통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비님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